그래서 이게 어떤 게 심화가 되는지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은 수의 언어들을 통한 수의 지식이 깊어져요. 다양해지고, 그리고 수 하나하나에 있는 문화적인 코드라든가 상징이나 또 수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수를 좀 더 적재시키는 거예요. 삶에서 어떻게 이 수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깨울 수 있는 코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뭐 하나만 해볼까요? 네, 좀 와닿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닿게. 자, 그럼 본인이 궁금한 수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수가 궁금하시죠? 기본 과정에서 했는데 거기에 좀 더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본 과정에 수를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단 그 수를 통해서 그 수의 어떤 의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수의 원리라든가. 근데 내가 삶에서 그 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혹은 나에게 있는 이 수를 내가 어떻게 삶에서 운영을 해야 될지, 그 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예. 저는 10이라는 숫자가 궁금해요. 10이요? 12. 12. 자,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0에서부터 9까지의 수를 기본으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이 수도 확장이 돼요. 그래서 두 자리 수에 해당하는 수들도 다 우리가 그 원리와 의미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12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2. 그래서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12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3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 심화 과정에서는 이 숫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것에 숨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어때요? 12번을 보면서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평소에 생각했던 거라든가. 네, 저는 저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완전한 어떤 순환을 나타내는 수인 것 같거든요. 완전한 순환. 네네. 그래서 1년에 뭐 12달로 되어 있고, 또 12 차크라라는 개념도 있고, 또 별자리도 12개죠. 그렇죠. 네. 이 12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어떤 두 자리 숫자들을 살펴볼 때에는 특히 이런 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인수들이 많은 수예요. 인수는 뭐냐면 나뉘어질 수 있는 수가 많은 수에 속해요. 네. 그런 수가 없는 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해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거든요. 하지만 이 12 안에는 2, 4, 6라고 하는 본인과 1과 본인 외에도 본인 자신하고 1이죠. 외에도 2, 4, 6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선생님 3도 있어요. 3도 있죠. 네, 맞아요. 잘 하셨어요. 3도 있고요. 참 이 수가 많은 수죠. 이런 수를 뭐 수학에서는 과잉수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수를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면 이 수를 연산을 통해서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2 곱하기 6이 되고요. 또 3 곱하기 4도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6 곱하기 1도 되고 4 곱하기 3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연산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결합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관심이 있었던 12개의 그 별자리 별자리는 바로 이 3 곱하기 4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거 알고 계시죠?
그냥 12달이라서 12별짜리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2별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를 통해서 얻는 것은 기존 지식,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수와 함께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비학, 이 휴먼 넘버는 다른 공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하던 어떤 공부를 하든 그 안에 수가 없는 공부는 없어요. 다 수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 그것들이 어떤 질서에 따라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3 곱하기 3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 12개의 별자리는 이제 시간의 사이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항상 순서는 이 3이 얘기해 주는 것은 천지인이라고 하는 순서예요. 천지인. 이 순서로 항상 순환을 해요. 그 얘기는 천지인에서 4번 돌아요. 3번 돌아요. 4번 돌아요. 이게 3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 흐름이 4번 돌아서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지인은 뭐냐면 이것은 천은 가장 원형적인 시작점이 원형. 천은 원형이에요. 원초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는 이 원형적인 것들을 수용해서 장착시키는, 고정시키는 역할이에요. 이게 중간이에요. 이것은 고정 혹은 유지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이는 변화 원리예요. 변화를 시키는 속성이 있어요. 이건 변화하고 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인은 어디에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4가지의 속성에 따라서 속성과 결합을 해서 12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4라는 숫자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을 가려면. 네. 지금 3을 했죠. 네. 그러면 4는 무엇이겠습니까? 4는 바로 4는 뭘까요? 4대 원소. 4대 원소죠. 동서남북 사방을 관장하고 있는 물질의 4가지 형상, 상태. 네. 4대 원소인데 4대 원소의 순서는 맨 처음에 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순서는 이 시간의 흐름에서는 항상 양음 이렇게 순서가 돼요. 네. 원래 순서는 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물, 흙이지만 이 시간의 사이클에서는 양음으로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불에 해당하는 것을 받아주는 역할은 흙이 합니다. 이 양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양이 나와야지. 이게 공기예요. 혹은 바람이죠. 네. 공기에 해당하는 양의 에너지를 받아주는 것은 물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화지풍수라고도 해요. 4대 원소를 순서를 화지풍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2가지가 결합이 돼서 제가 해볼게요. 이 2가지가 결합이 되면 이건 3이죠. 결합이 되면 12개의 별자리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뭐 하나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4 곱하기 3이 이제 12개인데 그 중에 순서는 맨 처음에 순서로 봤을 때 얘랑 불과 그 다음에 이 천이 결합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초적인 원형적인 불의 별자리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게 양이에요. 이름도 양이야. 양 아시죠? 양은 한글은 의미 같으면 통한다는 게 있죠. 네. 그렇죠? 네. 가장 양적인 별자리가 나왔어요. 양. 근데 양은 제가 양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건 이제 음양의 원리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2 플러스 플러스 이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빛이란 뜻이에요. 빛. 이거 이. 그리고 R은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이 이응은 I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빛을 바깥쪽으로 발산하는 아이와 같은 그걸 가리키는 게 바로 양이에요. 근데 이것이 음양에서도 양으로 나오고 또 별자리에서도 양자리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원형적인 불이 최초의 그 12별자리에서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걸 하나하나 하게 되면 12별자리를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별자리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별자리에 대해서 뭐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뭐 외우거나 뭐 이건 이거다 했지만 우리가 이 기본 원리를 수와 함께 알게 되면은 명확하게 그 관통을 하면서 그 속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선생님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통해 가지고 알 수도 있고 또 만약에 12를 12경락으로 한다. 이때는 좀 이해가 달라져요. 12경락을 할 때에는 네. 그때는 6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